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드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회사가 AI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그 실체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엔비디아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AI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어떠세요? 사실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규모를 딱 보면 와 하고 놀라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브로드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회사를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브로드컴이 왜 AI의 숨은 제왕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AI 인프라 시장을 꽉 잡게 됐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시끄러웠던 VM웨어 인수 이야기. 이걸 두고 월가랑 고객들 반응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진두지휘한 CEO, 헉 탄의 전략은 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브로드컴이 과연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곳일까요? 이 비유 하나면 브로드컴이 뭐 하는 회사인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AI의 근육이라면 브로드컴은 신경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GPT-4 같은 거대 모델을 만들려면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근육이 수만 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근육들이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처럼 착착 움직여야 하죠. 그러려면 근육돌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엄청난 데이터를 딜레이 없이 쫙쫙 보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계입니다. 브로드컴이 바로 이 신경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브로드컴이 기술적으로 또 시장에서 어떻게 이 AI 고속도로를 독점하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AI 시장 잡으려고 진짜 전쟁 중이잖아요. 2025년에도 설비 투자를 40% 넘게 늘릴 거라고 하죠. 이게 그냥 돈 쓰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라는 금광을 캐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골드러시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금광 옆에서 곡괭이랑 청바지 파는 사람이죠. 브로드컴이 바로 그 곡괭이를 파는 회사, 핵심 부품 공급사인 겁니다. 브로드컴의 사업 구조를 보면 딱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72%, 대부분은 방금 얘기한 그 AI 신경계, 즉 반도체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28%는 인프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와요. 근데 이 두 사업이 성격이 정말 다르거든요. 특히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브로드컴의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아주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이 숫자 57.2%. 이게 AI 시대에 브로드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한 방에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메타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 모델 훈련시키는 전체 시간 중에 절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가 GPU가 열심히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트워크가 느려서 데이터가 오기만을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수십억짜리 비싼 GPU들이 시간의 절반 이상을 그냥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AI 성능을 갉아먹는 가장 큰 병목이 바로 연산이 아니라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병목 현상을 풀어줄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서버랑 사용자 사이의 통신보다 수만 개의 GPU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이 훨씬 더 중요해요. 브로드컴은 바로 이 GPU들 사이의 초고속 통신에 필요한 스위치랑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만드는 독점 기술을 쥐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브로드컴의 정말 화려한 성공 스토리를 봤죠. 그런데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는 박수를 쳤지만 수많은 고객들은 뒷목 잡고 분노하게 만든 사건, 바로 VM웨어 인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솔직히 VM웨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리고 충성 고객들의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보면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이건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한 뒤에 한 레딧 유저가 올린 글이에요. 이 한 문장에 고객들이 느낀 배신감과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VM웨어는요,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만 아주 유연하게 라이센스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브로드컴이 인수하고 나서
정책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사업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 72코어짜리 묶음으로 사야 하고요. 한 번 쓰면 평생 쓰던 연구 라이센스? 그런 거 싹 다 없애고 전부 구독제로 강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몰고 온 결과는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은 하루아침에 수십 %가 넘는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3년짜리 장기 계약을 해야만 했죠. 심지어 갱신 날짜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20% 위약금 폭탄까지 맞아야 했어요. 이건 사실상 돈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VMware 쓰지 말고 나가란 얘기나 마찬가지였죠. 시장에서 그냥 퇴출당한 셈입니다. 아니, 브로드컴은 대체 왜 이렇게 고객들의 엄청난 반발을 뻔히 알면서까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브로드컴의 성공과 논란, 이 양면을 모두 설명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안에 있습니다. 바로 CEO, 혹탄의 방식입니다. 혹탄의 방식은 월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전략입니다. 마치 사모펀드처럼 움직여요. 기술은 좋은데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회사를 덥석 인수한 다음에요. R&D나 비핵심 부서 인력을 대규모로 잘라내는 등 정말 가혹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합니다. 목표는 딱 하나예요. 무슨 혁신이나 성장이 아닙니다. 오직 이익과 현금 흐름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의 성공 방정식은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아주 간단하고 또 늘 똑같습니다. 1단계 인수한다. 2단계 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3단계 돈 안 되는 비핵심 자산은 다 팔아치운다. 4단계 남은 핵심 고객들한테서 이익을 최대한 뽑아낸다. VMware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 방정식이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적용된 결과물일 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브로드컴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브로드컴의 빛과 그림자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장점은 정말 확실합니다. AI 인프라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고 이걸로 어마어마한 현금을 벌어들이죠. 또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팍팍 쏩니다. 반면에 단점도 아주 뚜렷해요.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너무 높고요. VMware 인수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잠재 고객들을 적으로 돌려버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브로드컴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인데요. AI라는 엄청난 성장 로켓을 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매년 막대한 현금을 따박따박 안겨주는 안정적인 배당주라는 거죠. 사실 이런 조합의 회사는 시장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시장에는 꼭 필요하지만 정작 그 고객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기업,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요? 브로드컴은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독점 기술을 가졌지만 바로 그 기술을 무기 삼아 고객들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브로드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